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듯한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신 당신의 마음에 잠시나마 따뜻한 위로가 곁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0 초반 두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서연님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달았다는 그녀의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던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박서연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DJ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저는 이제 갓 30을 넘긴 7살, 5살 두 딸아이의 엄마 박서연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혹은 그저 철없는 여자의 푸념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제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놓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23,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죠. 맹목적인 사랑이라 믿었고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르던 사랑은 금세 식었고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기엔 우린 너무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성격 차이,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의 악몽과도 같은 그림자가 남편에게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딸을 품에 안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7살이었습니다. 제 선택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겐 아빠의 존재를 기억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망함이 컸습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사는 싱글맘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 출근과 퇴근, 밀린 집안일,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손이 많이 갔고 저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제게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전화를 걸어 울먹이자 다음날 아침 첫 차를 타고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엄마가 오신 후 제 지옥 같던 일상은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칭얼거림 없이 일어나 유치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 출근하고 나면 엄마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점심에 다시 데리러 가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저녁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서연아 고생했다 어서 밥 먹어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원의 손길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모든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육아의 고단함, 전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모든 짜증을 엄마에게 쏟아냈습니다. 엄마, 애들한테 또 과자 줬어? 내가 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집안일 좀 제대로 해줘, 제발. 엄마 때문에 더 피곤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가 뱉어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알았다. 미안하다 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심하게 소리를 지른 날 방에 들어가 몰래 눈물을 훔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따뜻함을 밀어내고 상처 주지 못해 안달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제 지독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데리고 숱하게 도망쳤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엄마 손에 이끌려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아버지는 귀신같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정착할 만하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린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전학을 다녔고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귈 수 없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저는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렸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잖아. 왜 그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나까지 이 고생을 시켜? 차라리 아빠한테 가버릴 거야.
다 엄마 때문이야. 저는 엄마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한 번은 아빠에게서 도망쳐 단칸방에 숨어 지낼 때 제가 너무 모진 말을 하자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그때도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며 저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다 해주셨습니다. 제가 멋대로 대학을 정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도 엄마는 그저 한숨을 내실 뿐 제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꺾지 못하셨습니다. 평생을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겠다던 그 남자, 제 전 남편. 엄마는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엄마가 평생 도망쳐 다녔던 그 폭력의 냄새를 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내내 그토록 슬프게 우셨나 봅니다. 저는 결국 엄마의 삶을 고스란히 되풀이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며 도망쳤던 그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저 또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고 나서야 저는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잔인한 딸이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곁으로 오신 3년 동안 저는 또다시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을 방패 삼아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유난히 쌀쌀했던 가을날, 엄마는 아이들 간식을 사러 잠시 마트에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엄마를 신호 위반 차량이 덮쳤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제게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거대한 동굴처럼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저를 깨우던 밤냄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받아주던 다정한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아이들을 챙겨 유치원에 보내고 퇴근에 저녁을 차리고 집을 치우는 일, 나름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5살 배기 둘째가 잠들기 전에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언제 와? 나 할머니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싶은데. 7살 첫째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늘 4사람을 그립니다. 저와 자기,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사는 거야 라면서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돕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때 왜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고마워, 사랑해 그 쉬운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제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 늦게 들어온 밤, 엄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다 잠드셨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잠이 깨셔서 피곤하지? 라며 제가 좋아하는 귤을 까서 내미셨습니다. 저는 됐어, 피곤해 라며 그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냥 고마워 한마디 하며 그 귤을 받아 먹었더라면, 엄마도 일찍 주무시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더라면, 제게 평생을 미안해하며 사셨던 우리 엄마, 이제는 제가 평생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철들었나 봐. 근데 엄마가 내 곁에 없네. 내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보다 내가 엄마한테 준 상처가 100배, 1000배는 더 아프고 깊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일은 아이들 데리고 엄마 보러 가야겠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하얀 국화꽃 한 다발 들고 아이들 손 꼭 잡고 다녀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연님의 편지였습니다. 참 먹먹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왜 항상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걸까요? 박서연님, 아마 어머님은 하늘에서도 서연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평생을 그러셨던 것처럼 그저 내 딸 고생한다 하시며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서연님이 하실 일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닐 겁니다. 어머님이 서연님에게 주셨던 그 내리사랑을 이제 두 따님에게 온전히 전해주는 것, 그것이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서연님도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그 따뜻했던 밥 냄새와 다정했던 목소리를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내일 어머님께 가는 길이 죄송함에 고개를 숙이는 길이 아니라 감사함에 환하게 웃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나사연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